안녕하세요, 요수입니다. 오늘은 예민해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가 예민하다는 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일이나 직장이나 어떤 다른 상황도 결코 만만한 상황이 없잖아요.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은 예민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 은근히 혹은 또 내 예민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도 예민해요. 저도 제가 이제 예민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부해서 대신 이제 전해드릴 거예요. 예민함을 활용해서 나의 호감도를 점점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예민함은 재능입니다. 예민함은 왜 재능일까요? 예민하다는 걸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돼요. 자기의 예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민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나도 피곤하고 나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민함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무기로 쓰겠다고 딱 결정하시면 돼요. 재능을 왜 썩히겠어요? 최대한 활용해야죠. 동료나 친구가 너 참 왜 그러냐? 그렇게 예민해서 사는 게 참 피곤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제 주눅 들고 말 게 아니라요.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습관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내가 할 줄 알아야 그 자체가 나에게 자신감, 자부심을 부여하게 돼요. 근데 나 왜 이러냐? 나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 저절로 이제 그게 내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예민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예민하다는 건요, 재능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에 자주 다니세요. 이제 몇 군데를 아예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거죠. 뭐 내과, 안과, 치과 막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엄마를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내과 주치의가 있는데 그 안과나 다른 병원에 갈 때 처방전 이런 것도 다 내과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오늘은 이제 안과에 가서 이런 약 처방받아 왔다. 이제 이거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쪽 내과 선생님한테. 근데 안과를 가는데 전화가 아침부터 왔어요. 오늘 안과 가시죠? 이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거기서부터 막 소름이 쫙. 어떻게 그것까지 챙기지? 환자가 딴 과에 가는 것까지? 근데 이제 그분은 왜 저한테 전화를 했냐면 이제 피검사 결과를 보고 그 안과에서 먹었던 약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그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막 굳이 막 일부러 전화를 해서 보호자한테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심, 호감 지수가 막 최상급이 된 거예요. 최상급이. 심지어 그분은 또 너무 겸손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습관이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쓰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그야말로 이제 예민함이 이제 그 직업의 재능으로 발휘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 엄마 보호자인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의사분이구나 처음 느꼈어요. 의사한테 그렇게 신뢰감이 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분에 비하면 아예 멀었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느낀 점. 예민하다는 걸 직업에 있어서 충분히 무기로 재능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예민하다는 건 재능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예민함으로 호감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공감 지수가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잉 공감이 늘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공감 지수가 높아서 유리한 점이 많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한테 김주임이 혼났어요. 얼굴 빨개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질책을 듣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린 친구가. 그 기분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심한 사람이 있고 또 아예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선배들에 대한 호감도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았겠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무한하고 창피해진 그 상황에서 선배들의 리액션은 그 김주임의 향후 호감 지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쳐요. 무심한 유형. 그러지 말던지, 무한하던지 말던지,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몰라. 아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선배들은. 이번에 공감이 안 되는 유형의 선배는요,
아예 오히려 옆에서 이제 불난데 부채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한번 깨질 줄 알았다. 그렇게 덤벙거리는데 욕을 안 먹어?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뭘 잘했다고 입을 대빠를 내밀고 있냐? 이게 남의 속을 막 박박 긁는 거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민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선배가 뭐라 그래요? 후배의 어떤 가시방석 같은 그런 입장을 너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창피해서 쟤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싶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주임 자료실 가서 이거 좀 찾아다 줘. 길게 시간이 걸릴 만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사무실에 도망 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거나 또 저녁에 저녁밥이나 같이 먹을까? 이제 그 마음을 공감하는 만큼 위로를 해주고 당연히 그런 공감을 잘해주는 선배한테 호감도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민함은 잘 활용하면 호감지수를 높이는데 대단히 호감지수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무슨 협조를 받기도 쉽고 함께 시너지를 이루는데 좋기 때문에 결국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민함을 이제 관리하세요. 예민함이 장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예민함 때문에 오는 문제들에 대한 관리를 내가 지혜롭게 잘 해내는 게 숙제예요. 자, 일단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난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면 타인의 말, 행동에 예민하니까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크게 받는다고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이제 진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 그래요? 가볍고 이제 상처 주는 관계도 사실 많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자기 성격 때문에 막 치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쓰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피곤해져요. 에너지 소모 많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라서 에너지 채울 시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늘 생각하고 혼자서 충분히 에너지를 차오르게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만의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민해서 좋은 점은요, 내 자신의 상태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서 빨리 알아차려요. 지금 내가 컨디션이 나쁜 건지, 내가 기분이 왜 나쁜 건지, 이런 거. 어디서부터 나를 휘둘리게 되는 걸까요? 그 수위를 자기가 알고, 이제 난 이만큼 넘어가면 안 돼, 위험해. 마음을 쉬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 가동시켜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감 능력이 좋으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막 와서 푸념하는 동료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이미 지쳐 있어요. 그럼 오늘 너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관리 시스템 가동, 쉬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최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동료의 딱한 마음이 공감되더라도 일단 내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시스템을 내가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나랑 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속상했어. 그러면 이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한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이미 지쳐있는 나를 그 상황에서 분리시키는 거. 이런 어떤 예민한 사람은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멘토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한테 자기 감정 얘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예민한 그 친구들 얘기가 공통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 예민함이 약점으로 다른 타인들한테 치부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별나다, 유난스럽다, 왜 저러냐 이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민해서 마음이 힘들어도 굳이 그 얘기를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멘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욱 필요합니다. 안심시키는 역할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멘토로 의지할 만한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 무슨 보고만 하면 부장이 인상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못마땅한 멘트를 막 날려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막 걱정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 멘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그러면 요즘 부장이 임원한테 프로젝트 문제로 아침마다 깨져. 그래서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응?
네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라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나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돼. 본인이 이모한테 깨져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 보일 일은 한 게 없어.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 안심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을 좀 더 선배로서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멘토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내 멘토를 해줄 만한 사람을 꼭 잘 선정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나의 예민함을 관리받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